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하얀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풀이 죽어 있던 진돗개가 갑자기 할아버지 무덤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얀아, 뭐 하는 거야? 성준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도록 필사적으로 무덤을 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이상해. 하얀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하얀이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나온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장의업체 직원이 물었을 때 가족들의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영숙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2살이고 아내 지혜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는 동생 현우와 막내 미영이 있고 모두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집 진돗개 하얀이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가족이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진돗개 하얀이는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성주는 그런 하얀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와 하얀이가 함께 산책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여보, 하얀이 저러다가 병나는 거 아니야? 아내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어요. 하얀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밥그릇만 보여도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던 녀석이 이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하얀아, 산책 나갈까? 동생 현우가 목줄을 들고 다가갔지만 하얀이는 고개만 젓더니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막내딸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얀이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겠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온 가족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하얀이는 할아버지 방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고 가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성주는 잠이 와도 그 소리 때문에 깰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형, 하얀이가 너무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얀이가 하루 종일 저렇게 있으니까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파. 미영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주는 동물병원에도 데려가 봤어요. 하지만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하얀이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어요. 하얀이의 슬픔은
온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하얀이의 짖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활기찼는데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어요. 하얀이는 할아버지가 주로 계시던 대청마루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 방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구나. 지혜가 하얀이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하얀이를 정말 많이 아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고 저녁에는 대청마루에서 함께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간식을 드실 때면 하얀이에게도 항상 무언가를 나눠주셨고 하얀이도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얀이 참 똑똑하지? 할아버지가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가족들은 하얀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좋아하던 간식을 사다 주고 새로운 장난감도 사줬지만 하얀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과 만나게 해주려고 애견 카페에도 데려가 봤지만 하얀이는 구석에 앉아서 다른 개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것도 먹어봐, 하얀아. 미영이 새로 산 간식을 내밀었지만 하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현우가 고민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성준이 위로했지만 사실 그도 하얀이가 걱정되었어요. 하얀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 방문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집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낑낑거렸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밤마다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얀이는 매일 밤 할아버지 방 앞에서 앉아 있다가 새벽 3시쯤 되면 마당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정말 처절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소름이 돋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준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얀이가 정말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하얀이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아, 밖에 나가자. 할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길로 가볼까? 성준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하얀이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 하얀이를 보면서 성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 모두가 힘들었지만 하얀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구나. 미영이 하얀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하얀이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산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듯이요. 하얀아, 왜 그래? 성준이 물었지만 하얀이는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준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하얀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걔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얀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는 더 간절해졌고 낮에도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형, 하얀이가 정말 이상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얀이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얀이가 할아버지와 관련된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곧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얀이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에 앉아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성주는 그런 하얀이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인 3월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특히 하얀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를 가야겠어. 성준이 말했을 때 하얀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날따라 하얀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1년 동안 풀이 죽어 있던 녀석이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여보, 하얀이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성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얀이가 과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그래, 한번 데려가자. 할아버지도 하얀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성묘 당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이에게 차에 타라고 하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얀이가 나오네. 미영도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하얀이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하얀이가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 할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얀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 가까워질수록 하얀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아, 왜 그래? 성준이 뒤를 돌아봤지만 하얀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산소에 도착하니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3월의 산은 아직 쌀쌀했지만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하얀이는 자유롭게 풀어놨습니다. 하얀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현우가 하얀이를 보며 말하자 하얀이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우리 하얀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얀이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성준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하얀이도 데려왔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얀이가 일어나더니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하얀아, 뭐 하는 거야? 성준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얀이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그 하얀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이 넘쳤어요. 하얀아, 그만해. 현우가 뛰어가서 하얀이를 말렸지만 하얀이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는 거야? 미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얀이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하얀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빠 이상해. 하얀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성준이 하얀이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하얀이는 성준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이의 발톱에서는 피가 났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얀아, 제발 그만해.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파고 또 팠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하얀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하얀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앞발을 대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하얀아, 진정해. 성준이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하얀이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웅얼거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하얀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걔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하얀이 행동 봤지?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얀이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그 말에 성준은 잠시 멈칫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지혜가 동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성준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혹시 하얀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개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어요. 오빠, 그럴 필요까진 있을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얀이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성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하얀이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성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 보자. 미영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파묘를 결정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하얀이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성준과 지혜, 현우, 미영이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산소에 도착하자 장의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김성준 씨 맞으시죠? 장의업체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할 때마다 성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현우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더 파봐야 알 수 있어. 성준이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직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은 할아버지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성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성준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직원의 말에 성준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성준은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어요.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성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직원의 말에 성준은 무릎이 풀렸어요. 정말 하연이가 맞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직원이 명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소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23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미영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할아버지 무덤 옆에? 현우가 의아해했습니다.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일이나 화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혹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흙의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정도? 직원의 말에 성준은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그리고 이 유골함도 1년 전쯤 묻힌 것 같다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성주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어요. 신고합니다. 파묘 과정에서 불법 매장된 유골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소영, 23살. 도대체 누구일까? 신고하신 분이 김성준 씨죠? 경찰관이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성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김소영. 누구일까? 23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할아버지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잖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준이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준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영숙 이모. 영숙 이모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가족들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영숙 이모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영숙 이모님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성준이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맞아. 이모님이라면 뭔가 아실 수도 있어. 현우가 동의했어요. 할아버지랑 가장 오래 함께 계셨으니까.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성준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숙 이모님. 잘 지내시죠? 아, 성준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이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성준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설마 이모님이 뭔가 아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이모는 할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영숙 이모가 오시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준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과연 영숙 이모가 김소영에 대해 뭔가 아실까? 그리고 정말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을까? 성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숙 이모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성준이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하얀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연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걸 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대문을 열고 영숙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하연이와 영숙 이모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숙 이모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 하연아, 잘 지냈니? 영숙 이모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하연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숙 이모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1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하연이었거든요. 하연아, 영숙 이모가 그렇게 좋아? 성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이모는 하연이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할아버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서 도와줬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하연이. 가족들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이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현우, 미영, 지혜와도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이모님도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성주는 영숙 이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영숙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주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하연이가 할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성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숙 이모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편안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네, 하연이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이모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이모님, 성준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지만 영숙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성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성준이 영숙 이모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숙 이모는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현우와 미영,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영숙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영숙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모님이요? 성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영숙 이모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을?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모님이 함부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걸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영숙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는 가족들이 전혀 몰랐던 할아버지와 영숙 이모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김소영이는
제 딸이에요. 영숙 이모의 첫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모님 딸이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소영이는 23살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영숙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며 살았어요. 7살 때, 12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영숙 이모는 소영이의 어린 시절이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했어요. 소영이 아버지는 소영이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어요. 영숙 이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소영이의 병원비를 댔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갔어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소영이가 쓰러졌어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했는데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됐어요. 수술비는 5천만 원,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 이모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18시간 동안 수술이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소영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소영이를 위해 영숙 이모는 매달 병원비 300만 원, 사채, 이자 25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때 소개받은 게 할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영숙 이모는 처음 집에 왔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했어요. 할아버님이 첫날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편하게 일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영숙 이모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했어요. 할아버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매달 200만 원씩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와 영숙 이모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소영이를 보러 병원에 가기도 하셨고 소영이를 자신의 딸처럼 아껴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님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영숙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소영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소영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뿐이었어요. 봉안당 비용은 최소 300만 원, 집 월세도 밀리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때 갑자기 할아버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영숙 이모와 소영이를 가족이라고 하시며 나중에 자신 옆에 모시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새벽에 소영이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영숙 이모는 할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소영이를 조심스럽게 묻었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영숙 이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성주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그때 하얀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영숙 이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영숙 이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모님,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얀이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려는 간절한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할아버지와 영숙 이모, 그리고 소영이의 관계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